백살이라는 높은 언덕에 올라 지나온 길을 가만히 내려다 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길 줄 알았는데 막상 지나고 보니 늦가을 갈대밭을 스치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처럼 짧기만 하더군요. 낡은 수첩을 꺼내어 전화를 걸어보려 해도 이제는 내 목소리에 응답해 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거대한 침묵과 마주하는 순간이 진정한 고독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정적 속에서도 여전히 내 곁을 지키며 숨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했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봐준 유일한 목격자, 그 존재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오늘은 그 소중한 이야기를 가만히 나누고 싶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당신은 지금 어느 곳에서 저와 마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조용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첫 번째 사유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 주제는 내 안에 어둠을 기꺼이 견뎌준 한 사람, 즉 관계의 내공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혼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긴 여정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꽃길을 걷는 상상을 하며 우리는 그 문을 들어섭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 보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행복을 수확하는 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에 깊이 박힌 가시를 아무 말 없이 받아내고 견뎌주는 거룩한 수양의 과정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생하며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의 인내가 이 가정을 지탱하고 있다는 오만한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의 황혼에 서서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가 길게 늘어뜨린 내 그림자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미쳐보지 못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나야말로 누군가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나는 평생 치우기 힘든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내 그림자가 타인의 발등을 얼마나 아프게 짓누르고 있었는지 이제야 보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를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내 기준에 맞게 상대를 다듬으려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의 진정한 내공은 상대를 바꾸는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가장 못난 바닥을 다 보여주고도 거절당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진 추한 민낯을 평생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수십 년을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의 심연을 목격하는 일입니다.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 집안에서는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지 그 지독한 인간의 본성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을 천천히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뱉은 무심한 말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박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는 시간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방 안의 가구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고요하게 엎드려 있습니다. 적막합니다. 그 적막 속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내 곁에 배우자는 사실 성자였습니다. 내가 던진 날카로운 고집과 이유 없는 짜증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어 준 사람입니다. 나의 어둠이 그 사람을 덮칠 때도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조차 사랑하기 힘들었던 그 비루한 순간에도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낭만적인 단어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숭고한 인내였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저 힘이 빠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집을 부릴 기력이 사라지고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내 안에 소음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소란이 잦아들자 비로소 곁에 있는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숨소리에는 고단함과 슬픔, 그리고 나를 향한 말 없는 용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얼마나 뜨거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견뎠느냐로 결정됩니다. 뜨거운 것은 금방 식지만 은근하게 달궈진 인내는 식지 않는 법입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비겁함과 옹졸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아침 나를 위해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 찻잔을 건네는 손마디에 새겨진 주름을 보며 나는 비로소 참회합니다. 우리는 늘 고맙다는 말을 아끼며 삽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 돈을 벌어오는 것, 집안을 정리하는 것, 그 모든 행위 속에 깃든 상대의 영혼을 잃지 못합니다. 껍데기만 보고 살다가 알맹이를 놓칩니다. 관계의 내공은 화려한 언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못난 구석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기보다 내 안의 못난 구석을 먼저 떠올리는 마음에서 옵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저토록 못난 사람이었겠구나 하는 자각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을 상상해 봅니다. 언젠가 한 사람은 먼저 떠나고 남겨진 사람은 그 빈자리를 응시하며 살아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더 좋은 곳에 데려가지 못했거나 더 좋은 것을 사주지 못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성질을 받아내느라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달아 없어졌을지를 뒤늦게 깨닫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오는 것이 숙명이라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 사람의 인내를 성자의 마음으로 우러러 볼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핍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할 수 없는 나약한 생명들입니다. 내가 오늘 평온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의 불안을 대신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의 짜증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어둠을 맞바꾸며 빛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어둠을 견뎌준 그 한 사람에게 우리는 평생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사회적 성공도 막대한 부도 아니었습니다. 내 곁에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상대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거울입니다. 내 거울이 일그러져 있다면 그것은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탓하기 전에 내 표정을 살피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이가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목소리의 조언입니다. 이제는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 확신이 상대에게는 얼마나 큰 칼날이었을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늙어감의 아름다움은 주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깊은 긍휼에 있습니다. 나를 견뎌준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고마움으로 승화될 때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완성에 가까워집니다. 그것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일이 아니라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촛불은 더 선명해집니다. 내 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내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온 사람, 내 못난 발을 씻겨준 사람, 나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명을 들어준 사람, 그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삶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당신이 미처 몰랐던
당신을 향한 성자의 자비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여는 연습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진실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관계를 배워나가는 학생들입니다. 졸업은 없습니다. 오직 깊어짐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 안의 가시를 묵묵히 받아내준 그 사람에게 오늘 밤 조용히 마음의 인사를 건네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두 번째 사유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같은 지붕 아래서 느끼는 고독, 즉 태도와 관계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 적막한 산속, 텅 빈 거리에 홀로 서 있을 때 고독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통과하며 제가 마주한 가장 시리고 무서운 외로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탁에 나란히 마주 앉아 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거리가 천리박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인간은 가장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방 안으로 어둠이 천천히 스며드는 시간을 상상해 봅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식탁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리탑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고요를 깨뜨립니다. 반찬을 집으려 젓가락이 오가지만 눈빛은 서로를 비껴갑니다.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마음은 평안한지 묻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그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그저 물리적인 점유일 뿐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밖에서 명예를 쌓고 돈을 벌고 세상을 향해 이름을 알리는데 모든 기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성공해서 돌아가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명성을 쌓아 올리는 동안 집안의 아내는 혹은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어두운 방을 지켰는지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벽을 보며 한숨 짓던 그 사람의 고독을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외면했다기보다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을 사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죽여왔을지도 모릅니다. 육체를 해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감정을 무시함으로써 그의 영혼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심함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폭력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미움은 차라리 뜨거운 감정이라도 남아있지만 무관심은 상대를 존재하지 않는 유령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 상대를 봅니다. 한때는 눈부시게 빛나던 그 사람의 눈동자가 이제는 흐릿해져 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해 보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다리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각자의 섬에 갇혀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텅 빈 옆자리를 보고서야 혹은 상대가 병들어 눕거나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을 보내왔는지를 말입니다. 방 안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심장 소리를 대신합니다. 적막합니다. 이 적막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예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의 리듬은 화려한 이벤트나 뜨거운 열정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지 않는 아주 사소한 예의에 달려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상대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보는 것, 상대가 뱉는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그 사람이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주는 태도 말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내공입니다. 우리는 밖에서 만나는 타인에게는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직장 동료의 말에는 성실히 대답합니다. 하지만 왜 유독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토록 인색한 것일까요? 나의 모든 치부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내 곁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오만함 때문일까요? 익숙함은 때로 관계를 좀먹는 독이 됩니다. 당연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심히 흘려보낸 그 사람의 침묵 속에는 수천 번의 눈물과 수만 번의 포기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보니 알게 된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주 앉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의 대화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는 평범한 말이 서로의 가슴에 다 온기를 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고독이라는 괴물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거창한 선물이 아닙니다. 상대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는 태도,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인 쇠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각이 무뎌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각이 무뎌진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무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외로움은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습니다. 기댈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아니라 곁에 누군가 있는데도 기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상대를 외로움 속에 방치하는 것은 그의 영혼에 대한 무언의 폭력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무거운 사실을 시인할 때 비로소 끊어졌던 마음의 다리가 다시 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묻기로 합시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추웠느냐고, 나의 무관심이 당신을 얼마나 외롭게 했느냐고 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변명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내 오만한 자아를 허무는 망치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대단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존재가 여전히 당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뿐입니다. 창밖의 풍경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지만 우리 방 안의 풍경은 수십 년째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 정체된 풍경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우리의 대화입니다.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함께 늙어가는 처지를 가엽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노년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기와 같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지만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 향기는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예의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상대가 고독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말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로 끝납니다. 내가 먼저 투명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고 상대를 밝은 빛 아래로 불러내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당신의 손등을 어루만지고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모여 고독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뭅니다. 이제 식탁의 풍경을 바꾸어 보십시오. 텔레비전 소리에 묻혔던 목소리를 되찾고 신문에 가려졌던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십시오.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여기 있었군요. 라는 확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돌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함께 맞춰가는 동반자로서의 마지막 의리이자 도리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명예도 권력도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의 온기뿐입니다. 그 온기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부터 조금 더 다정해져야 합니다. 나의 태도가 상대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내가 한 걸음 다가서면 상대도 한 걸음 다가옵니다. 그 좁아진 거리 사이로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태어났지만 혼자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 고요한 황혼의 시간에 깊이 새겨봅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밤입니다. 하지만 같은 지붕 아래 서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지 않는 두 사람의 대화가 있다면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곳이 될 것입니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일지 모르나 함께하는 고독은 나누면 절반이 됩니다. 아니, 어쩌면 고독이 아니라 깊은 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 예의 바른 마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끊어졌던 다리를 다시 놓는 일,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작은 태도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길고 긴 세월을 돌아 이제야 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눈을 맞추는 그 소박한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무관심이라는 폭력을 멈추고 관심이라는 연고를 서로의 가슴에 발라주는 일. 그것이 노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거룩한 과업입니다. 텅 빈 옆자리를 보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따뜻하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세월을, 그 이름 속에 담긴 고독을 이제는 당신이 안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머물며 사유할 세 번째 이야기에 닿았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쇠락해가는 육신에 깃든 거룩함, 즉 내려놓기와 측은지심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의 아름다움에 매몰되어 삽니다. 팽팽한 피부, 단단한 근육, 거침없는 걸음걸이만이 생의 가치라고 믿으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진정한 아름다움은 화려하게 피어난 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속에, 그리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들의 고요한 뒷모습 속에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가만히 배우자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어깨가 이제는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낮아진 그 허리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젊은 날에 우리는 그것을 그저 노화라고 불렀습니다. 피하고 싶은 것 혹은 추해지는 것이라고 치부하며 고개를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본 그 굽은 허리와 얼굴의 검버섯은 결코 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거친 세월의 파도를 건너온 훈장이었습니다. 그 굴곡진 주름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함께 견뎌온 가난과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잠 못 이루던 밤들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온하고 안락한 노후는 사실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의 육체가 처절하게 갈려나간 결과물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듣기 편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린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배우자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십시오. 그 손은 당신의 옷을 빨고 당신의 밥상을 차리고 당신의 허물을 덮어주느라 닳고 닳았습니다. 그의 눈이 침침해진 것은 당신의 앞길을 대신 밝혀주느라 밤을 지새웠기 때문이며, 그의 다리가 힘을 잃은 것은 당신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아 쉼 없이 뛰어다녔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노화는 그저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소진된 시간의 기록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멈춰서야 합니다. 가만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다시 상대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 거친 피부 위에 얹어진 세월의 무게를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사람의 건강과 젊음이 어떻게 연기처럼 사라져 갔는지, 그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의 수름은 곧 나의 안락함이었고 그의 쇠약함은 곧 나의 평안이었습니다. 이 자각이 올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한 혐오나 짜증이 아닌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적막합니다. 이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상대의 몸을 탐하고 소유하려는 열정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서로의 아픈 곳을 가만히 쓸어주는 측은지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측은지심은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고 그의 낡아버린 육신이 곧 나의 역사임을 인정하는 고귀한 공감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달아 없어진 그 영혼에 대해 바치는 마지막 예의이자 숭고한 경배입니다. 우리는 이제 상대의 약함을 탓하지 않기로 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같은 말을 여러 번 되묻는 그에게 짜증을 내는 대신 그의 귀가 세상의 험한 소리로부터 나를 지켜주느라 지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걸음이 느려져 자꾸만 뒤처지는 그를 재촉하는 대신 그가 나를 앞세우고 뒤에서 묵묵히 받쳐주었던 세월을 떠올려야 합니다. 늙고 병든 배우자를 돌보는 일은 귀찮은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의 빚을 갚는 가장 거룩한 의식입니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성된 형태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고 촘촘했던 대화는 침묵으로 바뀌지만은 서로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만은 마지막까지 남아 우리를 인간답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만나 참 고생이 많았구나. 저 낡아버린 몸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고여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온다면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화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검버섯을 어루만지는 투박한 손길에 있습니다. 상대의 굽은 등을 펴주려 애쓰기보다 그 굽은 등 뒤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아주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멸해가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날 때의 그 반짝임은 사라지고 이제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처럼 건조해졌지만 그 낙엽들이 모여 대지를 덮고 숲을 일굽니다. 우리의 늙음 또한 그러합니다. 개인의 육체는 시들어갈지라도 그 시듬을 통해 가족이라는 숲이 울창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 상대가 예전처럼 나를 챙겨주어야 한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대신 내가 그 사람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그 사람의 흐릿한 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먼저 쇠락해가는 이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같은 목적지에 도착할 여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낙엽들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대지로 돌아가 다음 생을 준비하는 당당한 퇴장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노화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육신의 쇠락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쇠락 속에 깃든 거룩함을 발견하십시오. 나를 위해 달아진 상대의 영혼을 성자 성자를 대하듯 경건하게 대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깊은 유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아끼고 손을 잡으십시오. 고맙다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상대의 아픈 다리를 묵묵히 주물러주는 당신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전해질 때 상대는 자신의 소진된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늙어 주었군요. 라는 무언의 고백은 그 어떤 찬사보다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이가 세상의 모든 부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지혜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자 역사입니다. 상대의 무너진 어깨 속에서 나의 평안을 읽어내고 상대의 깊은 주름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내십시오. 노년의 고독은 홀로 있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희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등불을 켜고 서로의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그 등불이 켜져 있는 한 우리의 육신은 비록 시들어갈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배우자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온몸으로 받아내준 거룩한 수양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어 주십시오. 그 미소가 상대에게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하고 싶은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이 아름다운 쇠락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이며 생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숙제입니다.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이 서로를 향한 깊은 긍휼이라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들리는 이 고요한 저녁, 당신 곁에 성자에게 마음의 무릎을 꿇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늙음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의 자각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거룩한 빛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어느덧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네요. 창밖은 벌써 어스름이 깔리고 깊은 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 어느 방을 두드렸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그 사람의 거친 손등 위에서 혹은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쓸쓸한 눈빛 속에서 당신은 오늘 무엇을 보셨습니까?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을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작은 생각 하나 혹은 그 사람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가 있다면 조용히 이곳에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짧은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삶의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을 조금 더 가깝게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